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쌍꺼풀이 풀려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이유에서건 이 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유착이 풀릴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쌍꺼풀이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쌍꺼풀이 풀려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쌍꺼풀이 잘 유지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쌍꺼풀이 풀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어떤 이유에서건 이 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유착이 풀릴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쌍꺼풀이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한 가지는 수술을 비절개로 한 경우 풀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.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절개로 해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고 절개로 해도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비절개로 해서 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비절개로 풀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비절개로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로 해서 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비절개로 수술을 해서 풀린 경우는 다시 좀 진찰을 해보고 비절개로 다시 수술을 해도 유지가 잘 될 것 같은 분들은 고정력이 좀 더 강하게 비절개로 수술을 한다면 또 안 풀리고 잘 유지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. 만약에 진찰을 해봤을 때 절개가 필요한 눈인데 비절개로 전에 수술이 돼 있었다 한다면 절개로 재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경우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. 눈 뜨는 힘이 약하면 쌍꺼풀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 같은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할 수가 있고요. 눈을 또 자주 비비는 경우 비절개든 절개든 안쪽 실이 쌍꺼풀 라인을 꽉 잡고 있는데 눈을 물리적으로 비비게 되면 이 실이 잡고 있는 힘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 이렇게 뭔가 고정하고 있는 실에 힘이 느슨해지거나 풀린 경우에 쌍꺼풀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술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쌍꺼풀 수술은 실로 피부와 안쪽 조직을 묶어주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직을 잡아주는 실의 장력이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느슨하다거나 하게 되면 쌍꺼풀이 잘 풀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수술 테크닉도 적당한 텐션으로 이 실을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비절개로 수술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. 절개로 수술이 필요한데 환자분이 원해서였던지 간단한 방법을 권해서 비절개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절개로 수술을 해야 최대한 풀리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절개로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단이 좀 잘못돼서 풀려서 오는 경우들이 꽤 진단이 잘못돼서였을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이 절개를 권했는데 비절개를 너무 원해서 비절개로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너무 비절개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찾아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쌍꺼풀이 풀리지 않는 데는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물론 수술을 잘 해놔야 안 풀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환자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수술 직후에 부기가 하루, 이틀, 3일차까지 가장 많은 시기거든요. 그때 부기가 많게 되고 부기 관리가 잘 안 되면 안쪽 조직들이 이제 많이 부으면서 고정실에 잡고 있는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쌍꺼풀이 풀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수술 직후에 냉찜질 초기에 아주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주무실 때 앉아서 주무실 필요는 없고요. 베개를 조금 높게 해서 부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나중에 쌍꺼풀이 풀리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